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카노메트릭스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계량경제학이란 뜻인데요. 요즘에 수능의 그 독해 지문의 난이도가 엄청 높아져서 이런 전문 용어까지도 가끔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단어들 몇 개씩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량경제학은 요건 콜롬비아 백과사전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요거는 한 3회 정도로 나눠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량경제학 1회, 요거는 좀 내용이 좀 길어서요. 자, 보십시다. 이코노메트릭스, 계량경제학이란 is 테크니크, 기법이다. 뭐하는 of economic, 경제적 분석, analysis, 경제적 분석 기법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을 관계대명사 that로 봤습니다. that, express, 나타내다, 제시하다, 상관이 없습니다. economic, 경제적 이론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또는 설명하는 기법이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in terms of,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in terms of mathematical relationships. 자, 수학적 관련성입니다. 수학적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뭐뭐라는 측면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수학적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경제적 이론을 나타내는 경제 분석 기법이다. 그리고 또 that절이 또 나옵니다. and that. 요거 지금 생략이 되어 있겠죠. and는 있고 that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that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 관계대명사 지금 계속 연결이 됩니다. 테스트, 그래서 설명하고 시험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관계대명사절에 지금 동사가 2개 나와요. test it, 그것을 설명한다, 시험한다, empirically. 이것도 수능 영어에 가끔 나오죠. 실증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through statistical, 통계적인 research, 연구. 그래서 통계조사입니다. 이건 통계조사. 통계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그것을 시험하고 나타내고 시험하는 경제적 기법이다. 경제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장 다시 봅니다. 자, 계량경제학이란 수학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경제이론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트는 경제이론을 받습니다. 이트는 경제이론을 받아요. 경제이론을 제시하고 통계조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그 경제이론을 시험하는 경제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되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계량경제학 이코노메트릭스는 시도합니다. attempt, 시도합니다. 뭐 할 것을 to develop, 여기는 전개하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전개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좀 더 보시죠. accurate economic forecasting, 이건 경제 전망이죠.
그러면 이것은 accurate는 정확하니까 정밀한 또는 정확한 경제 전망을 전개하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역을 합니다. 경제를 정확하게 전망하다 하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는 걸 시도하고, 그 다음에 and 또 뭘 시도합니까? to make possible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이 구문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successful 성공적인 policy 정책 수립입니다. planning. 그러면 요 make의 목적어는 요거예요. 그래서 동사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어보다 목적격 보호가 짧고 목적어가 워낙 기니까 그걸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만들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자리 바꿔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합니다. 계량 경제학은 에서는 하면 되겠죠. 에서는 정확한 경제 전망, 정확하게 경제를 전망하고 그 다음에 전망하여서 성공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하면 계량 경제학을 통해서 또는 계량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에서는 경제 전망을 정확하게 하고 하여서 성공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the term 이 용어는 이 용어란 뜻이죠. 경제 용어 뭐 정치 용어일 때 용어 이 용어는 general 일반적으로 attributed to 자, 이 attribute는 공두거사 치고 attribute 이게 유튜브에서 공두거사 치고 attribute 치면 제 attribute라는 단어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한두 달 전에 제가 강의에서 올린 단어예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e attributed to는 누구누구의 것으로 간주되답니다. 이것은 be attributed to는 누구누구의 것으로 간주되다 또는 생각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누구의 것으로 간주됩니까? Norwegian 노르웨이의 이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인 라그너 프리쉬 요거 뭐라고 인지 노르웨이에서는 뭐라고 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리쉬인지 프리쉬나 될 것 같은데 자, 이 용어는 노르웨이 경제학자인 라그너 프리쉬의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용어가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e attributed to 요거 좀 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됐죠. 그 다음 이것을 관계대명사로 봤습니다. who 어떤 사람이냐 wrote 썼다 중요한 important studies 요거 연구 논문입니다. 연구 논문 연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연구 논문들을 썼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on the subject 그 주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계량 경제학에 대해서 중요한 논문을 썼는데 언제 in the mid 20th century 20세기 중반에 쓰고 and founded 설립을 했습니다. 무엇을 The Econometrics Society society는 학회라 그러면 됩니다. 학회 이때는 학회 그래서 계량경제학 학회를 설립했다. 자 보시죠. 이 용어는
그 계량경제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중요한 20세기 중반에 중요한 연구 논문들을 쓰고 계량경제학 학회를 설립했던 노르웨이의 경제학자인 라그너 프리쉬의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직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알아서 번역할 때는 의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량경제학은 대충 이런 뜻이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용어를 만들어냈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1회니까 내일 2회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어를 몇 개 공부해 볼 텐데요. develop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develop 하면은 이 envelope가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envelope. 이 envelope이 enclose라는 의미예요. 동봉하다. 넣다라는 뜻입니다. 넣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게 봉투라는 뜻이죠. envelope. 무엇을 봉투 안에 넣었죠. 그러면 D는 봉투 밖으로 빼는 겁니다. 이 D라는 것은 to the opposite, 반대로 하다라는 뜻을 갖는 접두어인데, 그래서 봉투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치다가 되죠. 그래서 develop의 어원은, 그러니까 이 develop라는 것은 랩프란 얘기입니다. 원래 어원이 싸다, 랩 포장하다, 싸다. 그래서 이것은 봉투 또는 싸다가 되고, 이것은 싼 것을 반대로니까 풀다가 되죠. 그래서 이거 언랩입니다. 포장 따위를 벗기다가 원 언어예요. 원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변형이 되면서 전개하다 또는 개발하다라는 뜻으로 되죠. 그래서 develop가 나오면 요 develop를 항상 생각하세요. develop는 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nvelope가 봉투가 되잖아요. 그죠? 싸는 거니까. 그래서 어원을 아시면 단어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develop는 뜻이 뭐가 있냐? 이제 뭐 전개하다, 개발하다라는 뜻은 있으니까. 그래서 선진국은 developed country죠. country. 이건 선진국, 개발된 나라. 그러면 developing country면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지금 개발도상국의 그 위치에서 지금 벗어났죠. 어저께부로. 이건 선진국. 그러면 후진국은 underdeveloped 합니다. underdeveloped country면 후진국.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개발하다, 전개하다라는 뜻은 다 아니까 이제 좀 다른 뜻으로, 좀 특이한 뜻으로 넘어갑니다. 전개하기는 하는데 이론이나 줄거리 따위를 전개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상세히 설명하다라고까지 쓰입니다. develop가 상세히 설명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자, 그래서 this argument, 이 주장은 is developed, 전개되어 있답니다. 직역을 하면 in chapter 4 하면 이 주장은 제4장에서 전개되어 있다 하지 말고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또 다른 뜻은 상세히 설명하다는 뜻도 있지만 상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가 명백히 밝혀지겠죠. 그래서 무엇을 명백히 하다. 그 다음에 정확히 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he developed the background of the case. 그는 그 사건의 배후 사정을, 배후 사정이라고까지 해석을 합시다. 배후 사정을 풀어냈어요. 펼쳐냈습니다. 어원 그대로 하면, 이 어원 그대로 하면 펼쳐냈다. 그러니까 명백히 했다. 이런 뜻을 지금 또는 명백히 알렸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명백히 밝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줘야 자연스럽죠. 명백히 하다라기보다는 명백히 밝혔다.
그는 그 사건의 배후 사정을 명백히 밝혔다. 그 다음에 이제 잭스 아까 설명드린 be attributed to 요 예문 하나만 들겠습니다. this painting 이 유화는 또 이 그림은 is attributed to the 이것을 갑시다. 그럼 그 피카소면 되겠네요. 피카소. 그럼 이 그림은 피카소의 것으로 여겨진다. 피카소의 작품으로 여겨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is 이것을 theory 하면 to the professor 정도 가봅시다. 그럼 이 이론은 그 교수가 수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교수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뭐뭐의 것이 뭐뭐의 것으로라는 것을 다른 뜻으로 이제 적당히 바꿔야 되겠죠. 자, 이것은 그림이니까 피카소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건 이론이니까 이 이론은 그 교수가 만든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는 교수가 이론을 정립하다. 이 이론은 그 교수가 정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해서 이 적당한 뜻으로 이거는 이제 작품이라고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하시고, 그것은 정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부드럽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어 accurate란 단어 나왔죠. accurate 반대말이 in만 갖다 주면 됩니다. inaccurate면 정밀하지 못한, 이건 정밀한, 정확한, 그죠? 뜻을 굳이 써볼까요? 정확한 또는 정밀한 또는 오차 따위가 없는, 오차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예문 들어보면 How accurate is your watch? 하면 너 시계는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말이죠. 너의 시계는 얼마나 정확하냐. 또 accurate statement 하면 이건 정확한 진술이 됩니다. 정확한 진술. 또 accurate account 하면 이건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account라는 게 설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설명. 그 다음에 with great, 이제 명사 써서 accuracy, 이게 명사죠. accuracy 명사. 큰 대단한 정확함으로, 그러니까 고도의 정밀도로. 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휘는 accurate란 단어 공부했습니다. accurate. 그 다음에 be attributed to, 이것은 해석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예문을 꼭 외워두세요.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 이 단어는 항상 문장을 통해서 문장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런 다른 말이 갖다 붙어져 있는 거, 이런 거, 이것만 달랑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develop가 명백히 하다, 알리다 라는 뜻이 있는 거 조심하시고, 뭔가 봉투 같은 거 안에 쌓여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포장을 뜯어버리니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겠죠. 그래서 명백히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는 명백히 밝히다. 백그라운드는 배후 사정이고, 그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다. 봉투 밖으로 나와서 잘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상세히 설명하다. 이것은 수동태니까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정도 하시고,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은 대충 다 아시는 단어들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계량경제학이라는 시사 용어는, 경제 시사 용어는 그냥 참고로 아시고 계시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독해 문제가, 수능 영어 그 지문이 이제 전문 용어들까지도 하나둘씩 등장을 하는데, 물론 전문 용어가 나오면은 그 지문 끝에다가 그 단어 쓰고 뜻을 써놓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지문 이렇게 있고, 지문 여기다가 어려운 단어 있으면 단어 쓰고 뜻 써놓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학술적이거나 매우 심도 있는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지문들을
자주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독해 문제가 나와도 당황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해도 꼭 공부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단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